안녕하세요. 김지형입니다. 강의평을 보면서 1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RCT를 위한 기본 지식이라는 강의를 했는데 모순적인 강의평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강의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통계에 대한 기본 개념, 연구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이 되시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개념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보통 통계 강의에서는 별로 거의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저희 생각에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열면서도요, 이 강의를 신청해서 듣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의외로 제 생각보다는 많은 분이 이 강의를 신청해서 들어주셨어요. 그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드리고요. 강의 평을 보면서 또 실제 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평점은 4.9.6인데요. 거의 5점이죠. 만점이에요. 거의. 그런데 요 소분류 평점은 좀 낮아요. 다른 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보면 저희 다른 강의에 비해서 낮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개념에 대한 설명이 명확합니까? 명확하지 않다. 이 평점은 되게 좋은데 지식이 풍부합니까? 지식이 풍부하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강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잘 이해는 안 된다. 약간 이런 거죠.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예, 저희 잘못이죠. 독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뭔가 저 사람은 아는 것 같은데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돼. 약간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강의를 여러 번 듣다 보면 이제 좀 더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이런 내용 자체가 평소에 접했던 내용이라면 뭐 다른 유튜브나 다른 강의나 블로그에나 이렇게 책에서나 좀 접했던 내용이라면 몇 번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됐을 거고 그것이 저희 강의를 통해서 다 이해됐을 텐데 저희 강의를 통해서 처음 들어본 개념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런 게 있었어? 그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너무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처음 접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안타까워요. 어쨌든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가 이렇게 뭐 체크만 해주시고 이 글자로 자신의 의견을 남겨주신 분이 거의 없거든요. 남겨주신 분들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연구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지만 검색을 통해서는 온전한 지식을 얻기 애매한 부분을 선정해서 정리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사실 제가 딱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너무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뭐 식약처라든지 FDA 같은 데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줬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기준이 있잖아요. 무작위 대조 연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블라인드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막상 찾아보면 그냥 답이 잘 없어요.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이 강의 목적인데 상당히 이분은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정보라서 가렸습니다. 예, 이분이 아주 이제 좀 안 좋았던 케이스인데 말이 너무 빠르고 기대했던 것보다 설명이 너무 명확하지 않아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가치 있는 정보고 지식이 풍부한 것 같은데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됐다.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했어야 됐던 거죠. 그게 안 됐던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를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이분조차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어야 되는 것이 저희 거였는데 실제 그렇게 안 됐던 거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영어로 써주셨네요. Very useful information on RCT. 간단하게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 말고는 이 강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해 주신 분이 없어요. 자, 그러면 강의를 보면서 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강의 이렇게 커리큘럼을 보면서 예, 총 58분의 강의네요. 실제 강의를 들을 때는 58분보다 더 걸리겠죠. 실제 강의한 거는 이보다 조금 더 긴데 1.5배 정도 긴데 녹화하면서 막 잘라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됩니다. RCT 중에서 RCT를 하게 되면 랜더미제이션을 해야죠. 랜더미제이션. 무작위 배정을 해야 되는데 무작위 배정이란 게 뭐냐 이런 걸 강의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랜더미제이션이 뭐냐 일단 이야기하고 랜더미제이션을 실습할 수 있도록 해봅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실습을 하면서 단순히 실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실습을 하다 보면 심플 랜더미제이션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심플 랜더미제이션이 뭔지도 알게 되고요. 이 심플 랜더미제이션을 하게 되고 그럼 심플 랜더미제이션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락 랜더미제이션을 배우게 됩니다. 또 물론 실습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또 실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탑 저널들의 논문을 보면 층화 랜더미제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층화 랜더미제이션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심플, 블락, 층화
요 세 가지를 알면 일단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걸 또 알아야 되느냐 하면 메타 분석을 하다 보면요. 바이아스를 보기 위한 지문들이 있는데 그걸 하려면 이 심플 랜덤 블락이라는 랜덤이제이션 방법을 알아야 그 논문에 랜덤이제이션이 잘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 분석을 하려고 하면 또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평가를 하죠. 자기가 실제 랜덤이제이션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는 랜덤이제이션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평가 기준에 보면 이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덤이제이션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영어를 말하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타 분석 논문이 워낙 요즘 인기가 많은데 메타 분석 논문을 쓰려면 이해하려면 랜덤이제이션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컨실먼트와 블라인딩이 있는데 컨실먼트라는 개념과 블라인딩이라는 개념 이 두 가지는 서로 약간 혼용이 되어 있으면서 구분하기 힘들어요. 근데 명확하게 이해하면 이게 완전히 다른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헷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컨실먼트가 이렇게 은닉한다, 가린다는 뜻이고 블라인딩이 또 가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말 자체도 약간 헷갈려요. 근데 콘솔트에도 이 두 가지가 많은 진사들이 서로 혼돈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콘솔트에 그런 문장이 딱 있어요. 혼돈되기 쉽게 되어 있죠, 이게.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강의 슬라이드에 넣은 건데 랜더미제이션은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완전히 끝납니다. 피험자, 환자 또는 또 연구 대상자가 오기 전에 다 끝나는 게 랜더미제이션이에요. 컨실먼트는 그 그 피험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랜더미제이션 됐던 거를 딱 봉투를 딱 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트리트먼트를 하는 그 사람이 딱 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이렇게 치료를 하든지 약을 붙이든지 주사를 놓든지 하게 되죠. 그때까지가 컨실먼트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환자는 잘 몰라요. 그 치료를 하는 그 사람도 이게 무슨 약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면 더 좋고. 그 다음에 1년이나 2년이나 지난 다음에 뭐 결과지를 체크하잖아요. 혈압을 재든지 혈당을 재든지 키를 재든지 몸무게를 재든지 어떤 결과를 재는 사람도 몰라야 돼요. 이것이 블라인딩이에요. 그러니까 랜더미제이션과 컨실먼트와 블라인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지만 이 두 개가 서로 혼동이 될 수 있다 겁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콘설트에 보면 concealment should not be confused with blin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들이 concealment와 blinding confusion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concealment에 대해서 영어 한자 뭐 다른 말로 다 써놨어요. 이게 참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근데 concealment는 can always be successfully implement. 그러니까 개념만 알면 100%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컨실먼트는. 랜더미제이션도 100% 됩니다. 모든 연구가 가능해요. 컨실먼트 모두 가능해요. 단 블라인딩은 가끔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콘솔트에. 블라인딩은 시도는 많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블라인딩이 완벽하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라인딩과 컨실먼트는 알고 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많이 헷갈린다는 거죠.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한 노력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굳이 왜 이런 걸 자세히 설명하나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바이아스가 없는 잘된 RCT를 위해서는 이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컨실먼트와 블라인딩에 대해서는 그 논문이 제대로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평가하는 메타 분석에서 그 리스크 오브 바이아스를 평가하잖아요. 컨실먼트와 랜더미제이션과 블라인딩이 다 중요해요. 각각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평가를 못하는 거죠. 국어 영어 수와 미분적분 선생님이 그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메타 분석을 알려면 RCT라든지 어떤 논문을 잘 평가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못하고 있으면서 메타 분석 쓰겠다? 그건 이제 뭐랄까 하여튼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어쨌든 이 컨실먼트와 블라인딩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설명을 잘했는데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강의하거나 책에 나오거나 그러질 않아요. 이 검색해봐도 잘 안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는 거 다 이해될 수 있을는지 없을지 모르지만 모르겠지만 이게 말로만 하는 건데도 15분이나 걸려요. 예를 들어 보여주고 어떻게 문장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이거를 뭐 평가해야 되는지도 다루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ITT와 PP인데 또 역시 여러분들이 연구 프로토콜을 쓰는 법이란 강의를 듣지는 잘 않으시겠지만 그런 강의를 들어본다든지 또 제대로 된 연구를 이제 아주 탑 저널의 아주 탑 논문을 보면 항상 ITT를 하게 돼 있고 PP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지. ITT를 하도록 되어 있고 PP는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어쨌든 근데 ITT가 뭐고 PP가 뭔지 알아야죠. 그래야 내가 적용하든지 말든지 또 이거를 평가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 콘솔트에서는 ITT를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ITT에 대한 개념은 이야기는 되게 쉽죠.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거를 이야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강의는 책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제가 강의하는 거 외에 강의를 찾아보기 힘드실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이제 RCT를 위한 기본 지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듣는 사람이 거의 없는 강의일 테지만 나라도 한 번은 해야겠다 싶어서 이 강의를 올린 거고요.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많은 분이 들어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ITT라는 게 있고 ITT를 꼭 해야 된다. 아니, 권장된다. 권장되는 거 해볼까요? 이 콘솔트에 잘 나옵니다. 이 앞부분은 계속 콘솔트에 있는 문장들을 이렇게 언급하거든요. 근데 ITT가 widely recommended 된다, 그리고 좋다, 뭐 등등등 이런 문장을 뭐 계속 콘솔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인용했고요. ITT가 아닌 거, complete case라든지 available case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파워를 잊어버리게 된다, 뭐 하고 있는데 왜 그럼 ITT를 하느냐? 그에 대한 이야기가 잘 없죠.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예도 들어드렸고 또 ITT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ITT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TT를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될 방법들, 근데 그래도 결국 ITT가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대안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참 했습니다. 18분이나 되죠. 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RCT를 위한 기본 지식이라는 이 강의는 진짜 기본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많이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 그리고 저로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했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분도 있을 수 있는,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모순적인 그런 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꼭 많은 사람들이 이 RCT를 위한 기본 지식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